뭔가 막혀서 글쓰기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문학책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작가 정경미입니다. 지난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제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비책 하나 알려드렸는데 못 보셨다면 지난 영상 꼭 보고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문학책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학책은 사실 스토리텔링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이 우리 문명 안에서 글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글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의 힘은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학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스토리 안에는 서사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서 재미없다고 가실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가지 마세요. 알겠죠? 네. 서사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스토리텔링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분야가 뭐냐면 브랜딩에 반드시 필요한 브랜딩 분야예요. 즉,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인데요. 그 스토리텔링은 그 브랜드를 빛나게 하고 그 브랜드의 주인공인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1인 브랜딩 시대이고 개인 브랜딩 시대이고 자기 PR 시대를 넘어서서 내가 나를 팔아야 되는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할 때 설명식으로 나열식으로 이야기하면 노잼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이미 청중은 떠나고요. 이미 독자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독자를 잡아둘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저는 서사구조라고 생각해요. 즉 서사구조 중에서 사람이 빛나는 서사구조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선생님 기질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서사구조 중에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웅 서사구조라는 것인데요. 슈퍼맨 굉장히 좋아하시죠? 지금까지 영화화 되면서 사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웅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브랜드가 빛나려면 영웅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브랜드 안에 있는 사람이 빛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영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웅 서사 구조는요, 대부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영웅 서사 구조는 첫 번째, 자,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가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출생을 하긴 하는데 기이한 출생을 하거나 고귀한 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출생을 하긴 하는데 평범하지 않아요. It's different. 차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출생을 하게 되죠. 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봤더니 얘가 남들과 다른 거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처음부터 해피엔딩이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가 닥쳐오냐면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쵸? 고난, 시련, 역경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고난, 시련, 역경을 혼자서는 해나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혜성같이 나타난 한 인물이 있어요. 조력자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조력자의 도움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조력자가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 키워드로 바꾸면 멘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멘토가 이 아이를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고난이나 시련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있고 극복이 한 번 돌고 내가 끝날 때까지 해피엔딩이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다가 다시 뭐에 빠져요?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위기에 빠진 후에 그 다음 메시지는 조력자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죠. 극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 엔딩, 영웅이 되지요. 자, 그래서 영웅서사 구조는 보통 8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요.
즉 여러분이 브랜딩을 하실 때 본인의 이야기, 스토리를 꺼내 놓으실 때 완성된 상태, 즉 영웅이 된 상태, 내가 지금 빛나는 상태, 내가 완벽하게 티끌 하나 오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면 뭐를 못 얻을까요?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즉 나에게 팬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그 공감이 커지면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팬덤이 생기고 그 팬덤이 굳건해지면 나의 브랜딩도 굳건해지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지금 1인 브랜딩을 하고 싶다, 1인 지식 사업가로 발돋움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첫 번째, 비범한 능력이나 뭐 기이한 출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나 고난, 시련,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 단계, 과정을 절대로 건너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모두 기록화되었을 때, 즉 글쓰기를 통해서 표현됐을 때 진정한 스토리텔링이 된다라는 거.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이거 아하! 하는 순간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늘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개념인데 이게 마케팅에도 적용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되게 확 와닿았거든요. 사실 마케팅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근데 마케팅 책도 읽어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즉, 그 뿌리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미 들었거나 배웠거나 익숙하게 들어봤던 그런 개념들이 다시 다른 용어로 표출되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딱 끼워 맞춰서 내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바라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꿀팁이 문학책을 읽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문학책에 이러한 구조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으니 내가 이 문학책을 읽다 보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제 문학책 보러 가는 소리 지금 들리고 있어요. 뭔가 막혀서 글쓰기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문학책 하나 딱 꺼내가지고요. 한두 장만 읽어보세요. 감이 옵니다. 삘이 옵니다. 네, 제 말 믿고 움직여 보실 거죠? 함께 해보시고요. 댓글로 실제로 해본 이야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이 공감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저 이제 가볼게요. 네. 오늘도 웃음 짓는 하루 되세요. 안녕.